인공지능을 구현하거나 뭔가를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학자처럼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자처럼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학자처럼 접근하는 거는 뭐 어려운 수학이나 그다음 뭐 알고리즘 이런 걸 고민할 필요 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 처리하게, 잘 작동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수행, 성능 위주로 접근하는 방식이죠. 공학자처럼 접근하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지금 배우겠다고 이렇게 여기 강좌에 수강한 것처럼 뭔가를 할 때 직접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자처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야, 도대체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뭐지?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학습이라는 뭘까? 추론 능력이라는 건 뭐고? 사람의 지능을 이게 닮았는가? 담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보다 높은 어떤 인공지능의 지식이나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서 꼭 두 가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학자처럼 접근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만들다 보면 뭔가 발전하지는 않고 그냥 내가 손으로 뭐 만지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연구자처럼 접근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뭐 수학 공식에 알고리즘 잔뜩 써있는 수십 페이지짜리를 읽려면 그냥 포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고 연구자처럼 이론도 이해하고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구현해 보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적인 보완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계학습이 인공지능이야. 또는 뭐 딥러닝이 인공지능이야. 뭐 등등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에는 과학과 철학이 있죠. 그 위에 수학이 있습니다. 이 수학을 바탕으로 기계에 넣은 것이 바로 컴퓨터 과학이고요. 이 컴퓨터 과학은 알고리즘, 자료구조, 운영체제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전 시간에 안내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탐색이나 전문가 시스템, 지식추론, 뭐 기계학습 뭐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뜨고 있는 것이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은 뭔가를 사람이 가르쳐서 배우는 방법이 있고 기계 스스로 배우는 방법 또는 칭찬, 보상을 통해서 하는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학습이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인간의 뇌 갖다 학습시키는데 뭔가를 세상으로부터 배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각, 이미지 처리를 잘하는 것이 바로 CNN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순차적인 것을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RNN입니다. 이것이 이제 산업 전반에 겹치면서 융합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에 따른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학문들이 있는데 바로 신경과학, 뇌과학, 인지과학, 심리학, 언어학, 통계학, 사회학 등입니다. 이거는 아까 인공지능의 접근 방법 중에서 연구자적인 측면에서 꼭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굳이 이거 안 하고 공학자처럼 하겠다. 그럼 융합 영역에 집중하면서 그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이나 컴퓨터 과학을 끌어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그 오픈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공지능은 그 연구 분야를 보게 되면 기초 연구가 있고 응용 연구가 있습니다. 보통 AI 그 순수 과학자들은 인공지능 기초 연구, 그래서 기본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요. 탐색과 문제 해결, 지식 표현, 불확실성, 기계학습, 뭐 인식 이런 내용들이 기초 연구가 되겠고 응용 연구는 AIX, 융합과학자들이죠. 그리고 산업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범용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나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지능형 에이전트, 추천 시스템. 요새 그냥 쇼핑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추천 시스템,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로보틱스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연구 분야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바로 지금 많이 뜨고 있는 분야입니다.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그 다음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로보틱스 이런 분야들이 많이 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 우선 인공지능을 재빠르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컴퓨터 과학 중에서도 코딩을 꼭 해보십시오. 프로그래밍이죠.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컴퓨터 과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은 하드웨어도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그 상호작용이라든가 그래픽스라든가 뭐 암호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코딩에 집중해서 배우시면은 컴퓨터 과학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 그 전공 영역을 하신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 유저에 관련된 부분을 고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접근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산업에 활용하고 융합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그 도메인 지식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 쪽은 굉장히 뛰어난데 해당 분야 지식이 좀 부족하다, 경험이 없다, 또는 그쪽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미숙하다 할 경우에는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 지식을 믹스하는 거죠. 바로 융합시키게 되면 인공지능 X의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초중등학생들이라든가 새롭게 이쪽 컴퓨터 그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초학문,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뇌과학, 인지과학, 심리학, 통계학 이런 부분들을 좀 다져놓으면 인공지능을 좀 더 쉽게 배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개발되어서 현장에 적용되느냐?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기반 접근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 접근 방법입니다. 지식 기반 접근 방법은 인간의 지식을 저장해서요,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기호로 조합해서 표현하는데요. 이 기호로 조합한다는 거는 아까 그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논리식 같은 A와 B가 뭐 AND다, OR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호로 조합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참과 거짓을 이제 증명하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기호로 조합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식을 획득하거나 표현하거나 저장, 관리가 되고 이를 통해서 논리학을 증명한다든가 또는 퍼지 로직, 집합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법은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지식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우리가 지식을 만들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아서 기계에 넣어주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지식을 추출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로 지식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공통의 특징을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빅데이터가 이때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하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이걸 갖다가 새롭게 생성을 하고 시각화시키는 데이터 과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거나 추론하거나 인식, 결정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든가 최적화 문제에 많이 쓰이는 접근 방법이고 수학적으로는 통계나 확률을,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법에서는 신경막, 뉴럴넷이죠.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 같은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접근하게 됩니다.